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인공지능, 가상 증강현실 등 총 9개 분야의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을 국가 전략 프로젝트로 선정해 향후 10년간 1조 6천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열린 세계경제연구원 국제 컨퍼런스에서 신산업, 신기술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10월 기업경기 실사지수가 전월 대비 보합세를 나타냈습니다. 다만 향후 업황 전망은 다소 악화됐습니다. 오늘 한국은행에 따르면 10월 제조업 업황 BSI는 71로 전월과 동일했으나 다음 달 업황 전망 BSI는 72로 전월보다 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지금보다 평균 6.1% 인상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요금 인상에 따라 도시가스를 이용하는 전국 1,660만 가구는 월 평균 요금이 기존 32,427원에서 34,185원으로 1,758원 오를 전망입니다. 일본의 지난달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가 7개월 연속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이로써 일본 물가의 기저 흐름은 BOJ의 물가 목표 2% 달성에 예상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오늘 일본 총무성 발표에 따르면 지난 9월 중 일본의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0.5% 하락해 지난 봄부터 재개된 디플레이션이 가을까지 이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장 내일장의 김보람입니다. 어제 상승 하루 만에 양증시 모두 오늘 다시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달러 강세가 진행되는 가운데 원화는 어느새 1,140원대 중반까지 올라섰고요. 외국인들은 양시장 모두 현물을 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이번에는 유한양행의 임상 중단 소식에 또다시 제약바이오주의 동반 급락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일부 순서에서는 시장 전반적인 평가, 전문가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 줄 전략으로 받아보면서 관심 종목까지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각 시장 흐름부터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4시간 코스피 지수는 0.3% 정도 내린 2,017포인트 가리키고 있는데요. 장중의 움직임이 어떠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어제 장에서 소폭 오름세를 보였었던 코스피 다시 하루 만에 하락하고 있는데 2021포인트 약보합에 출발해 장 초반에 잠깐 상승 전환하기도 했었는데요. 반등도 2026포인트 가까운 정도에 그쳤었고요. 장중 저점이 2017포인트까지 눌렸었는데 낙폭을 조금 줄이는가 싶었는데 오후장 들어서 다시 저점 부근으로 몸을 낮춘 상황입니다. 현재 0.3% 내린 2017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수급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도가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틀 연속 이렇게 거래소 쪽에서 양 주체 모두가 매도하고 있는 움직임인데요. 외국인 쪽에서 800억 원 넘게, 기관 쪽에서 180억 원 넘게 매도하고 있고요. 개인만 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매수 물량은 990억 원 정도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도 하루 만에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데요. 어제 2% 넘게 상승한 이후에 오늘은 0.8% 하락하면서 643포인트에 머물러 있습니다. 장중의 움직임도 체크를 해드립니다. 출발은 648포인트 정도에서 소폭 상승으로 출발했다가 바로 하락 전환해서 641포인트까지 내려갔었는데요. 일단 오늘 장중에는 640선에 대한 지지 분위기가 형성되는 모습이고요. 현재 코스닥 지수는 643포인트 정도, 640선 초반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면서 하락 진행 중입니다. 수급 이어서 살펴드립니다. 여전히 수급은 제자리로 돌아오는 모습입니다. 하루 만에 이렇게 흐름이 바뀌네요. 지난 2거래일 연속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나 싶었는데 오늘장 다시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양 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560억 원 정도, 기관 쪽에서 300억 원 넘게 팔고 있고요. 개인은 다시 3거래일 만에 매수로 돌아서면서 910억 원 이상 매수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양시장의 분위기를 간략하게 짚어드렸고요. 이어서 5인의 투자 전략 이어갑니다.
매의 눈으로 시장을 삼키는 증권가 5인의 전략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5인의 투자 전략, 먼저 한 줄 투자 전략부터 화면 통해 공개합니다. 첫 번째로 메리츠 종금증권 본사 영업부의 이재호 차장님의 의견. 전국도 불안하고 증시도 불안하다, 이렇게 한 줄 평가를 남겨주셨고요. 메리츠 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의 전희승 과장님께서는 추세 하락 속에 약한 반등은 큰 의미가 없다. 일단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하는 게 지금 시장에서 우선이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하나금융투자 원주지점의 박남열 부장님께서는 숲보다는 나무를 보자, 바텀업 방식으로 대응하자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요. 그 가운데 연말 배당금 상향이 예정되어 있는 기업들, 배당주에 주목하자라고 말씀 더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이어서 메리츠 종금증권 여의도금융센터의 김민수 부장님께서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시장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 흐름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이베스트 투자증권 테헤란 금융센터의 김근호 과장님께서는 단기 반등에 따른 쉬어가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2000선 부근에서는 지지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2000선에서 초반에서 매수를 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 가운데 오늘은 이베스트 투자증권 테헤란 금융센터의 김근호 연구원과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이 이렇게 하루하루 온탕과 냉탕을 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수요일장 그래도 코스피가 많이 밀렸을 때 저점이 2002포인트였기 때문에 2000선까지는 지지를 해주는 분위기인데요. 자세한 전략을 들어볼까요? 네, 이게 수요일날 흐름을 좀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당시에 이제 저가가 말씀해 주셨듯이 2002포인트였고 고가가 2030포인트, 시가도 고가가 시가로 시작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종가가 2013포인트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반등이 나왔어요. 그리고 오늘 양봉 전환을 했습니다. 이게 한 3거래일 정도 최근의 흐름을 좀 보면 시장의 흐름이 어느 정도 2000포인트에 대한 지지선을 좀 확인하는 과정에 여전히 좀 진행형이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 분위기는 일단 2000포인트를 좀 지지하고 있다, 이런 부분으로 좀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고, 강한 반등보다는 여전히 이제 우리가 최근에 가장 증시를 대변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제 박스피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그러니까 박스권의 장세를 여전히 좀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어제의 반등이 턴어라운드 될 수 있는 반등, 또는 저점을 형성하고 어떤 시세의 변화를 좀 줄 수 있는 시그널이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그 전일에 너무 과도한 하락, 그리고 이틀간의 큰 폭의 조정이 이 리바운딩에 대한 근거를 좀 마련해줬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강한 반등보다는 박스권 흐름으로 여전히 보시는 게 맞겠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외국인 수급에 따라서 시장 변동성은 분명히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외국인이 사실은 현물 시장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매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9월 초까지는 2070포인트까지 도달을 했었어요. 근데 최근 외국인들의 이 매매 패턴을 좀 보면 어제 같은 경우도 어제가 아니라 이제 그저께죠. 선물 쪽에서 매도가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 리바운딩이 나왔지만 선물에서 그렇게 큰 어떤 변화를 보여주진 않았고요. 물론 최근까지 누적 순매수 규모가 어느 정도 있었다 하더라도 일단 이 음봉이 크게 나왔던 이 수요일 시장의 어떤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는 분명히 우리가 변동성에 대한 부분으로 좀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보면 결국에는 전반적으로 시장의 흐름은 일단 우리가 너무 기대해서도, 그리고 너무 그렇다고 불안해서도 안 된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제 박스권을 염두에 두고 하단에서 매수, 박스권 상단에서 차익 실현, 이런 부분으로 좀 가져가셔야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시장은 일단 수급이 그렇게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시장의 방향성도 단기간에 그렇게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시장 변동성은 어느 정도 감안할 수밖에 없는 흐름이다. 다만 박스권에 따른 시장 대응 전략이 필요한 때인데 바닥에서 담아서 상단에서 파는 그런 전략을 이어가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관심 업종으로 IT와 금융, 건설, 그리고 순수 화학 업종 이렇게 꼽아주셨는데 자세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IT 업종 같은 경우 보면은 반등이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요. IT 종목들이 이제 반등이 나왔는데 일단 3분기 실적 시즌이 가까워 오면서 그간 좀 차익 실현들의 어떤 빌미를 제공했던 상승폭들이 좀 줄어드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일단 3분기 실적 시즌이 돌입하면서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제 반등을 좀 하고 있는 모습들. 그러니까 사실은 IT 업종이 어떻게 보면 최근에 이 코스닥 시장이 반등하는 데 있어서 좀 주도주 역할을 하다가 잠시 쉬었다가 다시 주도주 역할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3분기, 4분기 여전히 이제 IT 업종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분위기를 형성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3분기 실적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4분기 실적도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길게 간다면은 지금 주도 업종이 없는 상태에서는 내년까지도 시세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IT 업종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코스피보다는 역시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들, 소재 업체들, 이런 밸류체인상에 엮여 있는 모든 이 후방 업체들 다 유심히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대형주 중에서는 최근에 이제 금융업종, 건설업종, 순수 화학업종, 철강업종 이렇게 좀 강했는데 일단 보면 금융업종하고 건설업종이 이틀간 좀 조정이 많이 나왔어요. 특히나 이제 건설업종 같은 경우에도 조정폭이 좀 나왔죠. 이게 뭘 의미하냐? 3분기 실적 반영이 어느 정도 그간의 상승폭에 좀 녹아들었다, 융해되어 있다 이런 걸 의미할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장기간의 어떤 이 실적 사이클을 좀 보는 게 아니라 단기간에 좀 3분기에 생각보다 좋은 실적을 내보였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했지만 실적 발표 시즌에 돌입하면서 결국에는 이 향후의 어떤 실적 변동성이 있어서 다시 한번 좀 불확실성이 제기될 수 있다. 이런 얘기 좀 드리고 싶고 퓨어 케미칼, 그러니까 순수화학 업종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초까지만 하더라도 크랙 스프레드가 좋았던 이유가 저유가 수준에서 이제 마진이 확대되는 부분이었는데 이게 지금 2분기 지나면서 3분기 돌입하면서 저유가 기조가 슬슬 50불 때까지 육박하면서 좀 낮아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순수화학 업종, 특히나 정유 업종 아닙니다. 그러니까 퓨어 케미칼이에요. 순수화학 업종이 좀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은 마진은 어느 정도 유지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수요가 좀 회복되는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화학 업종 중에서는 정유보다는 퓨어 케미칼, 순수화학 업종 쪽에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어떤 이 시그널들이 좀 많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관심 종목으로 에코프로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어떠한 이유로 집중하시는지 설명 들어보면서 가격 전략까지 들어볼까요? 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 2차전지 이제 결국에 소재 업체인데 2차전지 하면 당연히 이제 따라오는 게 전기차 시장이죠. 결국 전기차 시장의 성장은 에코프로의 외형 성장과 좀 직결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물론 전기차 시장이 최근에 이제 테슬라의 신차량들이 막 공급이 되면서 결국에는 이제 전기차 시장이 확대되는 모습. 이게 하이브리드를 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연하고 전기차 배터리하고 같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순수하게 전기차 배터리로만 가는 전기차 시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장은 앞으로 좀 성장성이 생각보다 좀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장비 업체들보다 소재 업체에 대한 프리미엄은 충분히 부여할 수 있다. 그건 어느 산업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소재 업체가 장비 업체 대비해서 프리미엄의 부여가 가능하고요. 기술적으로는 매수가는 최근 좀 조정이 이 박스권의 하단에 좀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가 부분에서 충분히 좀 공략을 해보실 수 있겠다. 그리고 목표 주가는 15,000원 1차적으로 제시해드리는데 조금 더 갈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12,5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에코프로 말씀해 주시면서 목표 가격은 15,000원, 손절 가격은 12,500원으로 설정해 주셨으니까요. 이 점 꼭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베스트 투자증권 테헤란 금융센터의 김근호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증권 전문가 5인이 꾸려가는 종목 컬렉션 시간입니다. 오늘의 컬렉션을 열어보기 전에요. 먼저 베스트 수익률부터 화면 통해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이 종목 컬렉션 순서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자면 장 마감을 1시간 15분 정도 앞둔 상황인데요. 장 마감을 앞두고 담을 만한 종목들, 수익률을 끌어올릴 만한 종목들을 엄선해서 골라드리는 순서입니다. 그만큼 또 여러분이 많이 호응을 해주시고 있는 코너인데요. 네, 오늘 컬렉션 열어보기 전에 먼저 베스트 수익률부터 화면 통해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익률 베스트 준비가 됐는데요. 3위에는요.
네, 테스나가 이름 올렸어요. 화면에 지금 잘못 나가고 있는데요. 유한타증권 그로 디지털밸리 지점 김기범 대리님의 테스나가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화면이 잘못 나가고 있어요. 수익률은 3%고요. 2위에는 유한타증권 이성웅 대리님의 S에너지가 수익률 5%로 2위 굳건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더 대단한 건 우리은행인데요. 바로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 김영재 부장님의 우리은행 계속해서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수익률은 가장 높았을 때가 9.5% 정도였는데 약간은 줄었지만 시장이 이렇게 불안한데도 수익률은 지키고 있다는 점, 1위를 지키고 있다는 점 그만큼 긍정적이겠죠. 네, 이 가운데 오늘은 유한타증권 도곡본부점의 이성웅 대리님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관심 종목 들어보기 전에요. 이성웅 대리님의 종목 컬렉션 어떤 종목들이 담겨 있는지 화면 열어봅니다. 네, 두 종목이 담겨 있습니다. 일단 2위에서 이름을 올렸었던 S에너지가 5% 수익을 내고 있고요. 바로 어제 담았었던 종목이에요. JC케미칼인데요. 벌써 2% 수익을 하루 만에 내고 있네요. 네, 두 종목의 AS를 받아보겠습니다. 먼저 S에너지요. 예. 일단 S에너지 같은 경우는 포트에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시장 변동에 따라서 종목의 변동성도 확대될 수 있겠지만은 향후에 미국 대선이라든지 그런 수혜를 예상을 해 본다면 포트에 계속 유지하면서 대응을 하는 게 낫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네, S에너지 수익 워낙 잘 내고 있고 차트 움직임도 좋기 때문에 그대로 홀딩하자라는 말씀이시고 어제 말씀해 주셨던 JC케미칼 오늘 바로 이제 담겨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바로 수익을 이렇게 내네요. 일단 마이너스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하락 출발해서 낙폭을 줄였기 때문에 지금 수익이거든요. 예, 아무래도 해당 종목은 큰 변동성보다는 단기적으로 조정 보일 수는 있겠지만은 큰 변동성보다는 그래도 실적 성장이나 그런 게 추가적인 부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계속 포트를 유지하면서 대응을 하겠고요. 11월 초에 기후 협약이라든지 이제 미국 대선 관련해서 이쪽 신재생에너지라든지 그런 사업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해당 종목은 계속 관심을 가지고 포트폴리오 유지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완성된 종목 컬렉션 다시 한번 화면 통해서 정리 도와드립니다. 네, 두 종목 AS를 완료해 주셨는데요. 화면에 두 종목 변경된 전략이 좀 나왔습니다. S에너지 5% 수익을 내고 있는데요. 우리가 10,000원에 담았었죠. 그대로 홀딩해보자 라고 하시고요. 어제 말씀을 드렸던 JC케미칼 매수 가격이 7,860원 오늘 오전에 담겼는데요. 네, 일단은 지금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출발이 2,800원 정도요. 7,800원 정도였고요. 낙폭을 지금 줄인 상황이기 때문에 2% 수익을 벌써 하루 만에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대로 홀딩해보자라는 의견 유지하십니다. 네, 주셨던 종목마다 바로바로 이렇게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종목 컬렉션 관심 종목은 어떤 걸까 많이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종목 준비하셨는지요? 네, 대리님. 네, 전화 연결이 잠시 끊긴 것 같은데요. 오늘은 또 추가 종목 컬렉션 관심 종목을 받아야겠죠. 그 사이에 AS 받아봤던 종목들 잠깐 또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담았던 종목, 지난 10월 24일에 매수했던 종목이었는데요. 그때 편입 가격이 10,000원이었습니다. S에너지 꾸준히 올라서 현재 5%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는데요. 한 주 만의 수익이기 때문에 그만큼 놀라운 수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바로 어제 우리가 담았었던 종목이 바로 KC케미칼이었습니다. 워낙 JC케미칼이 올해 안에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160% 정도 올랐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을까요? 했었는데 실적 성장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만큼 수익을 낼 수 있다 하셨죠. 단언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바로 하루 만에 이렇게 2% 정도 수익을 내는 놀라운 성적표입니다. 다시 전화 연결이 됐습니다. 대리님. 예. 네, 오늘의 관심 종목 더 궁금해지는데요. 세 번째 집중하시는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예, 오늘의 종목은 한섬입니다. 일단 제가 실적 성장주라든지 그런 데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한섬이 눈에 띄었고요. 최근에 기존 사업과 그런 프리미엄을
네, 전화 연결을 지금 고르지 못한 것 같은데요. 여러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S에너지도 성적표가 굉장히 좋았었고, 두 번째 어제 담았던 종목 JC케미칼도 성적이 바로바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어떤 종목 관심을 갖고 계실까 많이 기대가 됐었는데 바로 한섬이었습니다. 또 3분기 실적도 예상치에 부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실적이 또 뒷받침되고 있는 한섬인데요. 한섬 한번 스탁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가 지금 나왔는데 오늘장 좀 2% 정도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화면에 보시는 차트는 월중 차트입니다. 10월 한 달간 0.1% 정도 올랐기 때문에 보합세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10월 한 달간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오늘장 2.7% 정도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앞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면 저가 매수의 기회도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전화 연결이 됐습니다. 대리님. 네, 이성입니다. 네, 말씀 나누기가 참 어렵네요, 오늘. 예, 한섬, 오늘 네, 추가 말씀 빠르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한섬 같은 경우 최근에 뭐 3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에 부합할 전망이 되고요.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브랜드의 성장이 10% 이상 지속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향후 실적의 성장 기대감도 높고 최근에 이제 중국 사업이라든지 해외 사업에 대한 그런 가시화에 따라서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뭐 시장 상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수가는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요. 이런 점을 종합해서 매수가는 37,000원에서 38,000원 밴드로 제시를 하고 목표가는 44,000원, 손절가는 34,000원을 제시합니다. 네, 세 번째 종목도 큰 수익을 안겨주리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도곡본부점의 이성웅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종목 컬렉션까지 숨가쁘게 일부 순서 달려왔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요, 오늘장 이슈 시간에 이건희 차장님과 함께 시장 악재에 따른 대응 전략을 점검해 드리고요. 이준호 소장님 모시고 이슈 칼럼 시간에는요, 11월 증시 초반에 통화정책회의가 몰려 있습니다. 일본과 미국의 통화정책회의가 집중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이야기를 들어보고요. 마지막 핫 이슈 종목 시간에는 이재모 팀장님과 함께 제약바이오주 급락하고 있습니다. 대응 전략까지 꼼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잠시 뒤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